예, 잘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인여자대학교의 정창훈이고요. 아까 그 백이남 단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되게 그 소중한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아까 잠깐 뭐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일단은 대기 중 에어로졸의 이제 습식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웹 프로세스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 같지는 않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 중에 세정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액상 반응 과정, 그 다음에 뒤에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흡습 성장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제 어, 웹 프로세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습식 과정이 대기 중 에어로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에어로졸이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많으실 거여서 뭐 특별히 더 드릴 것은 없지만 이제 사실 대기 중에 이제 있는 에어로졸이 미치는 어떤 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기 분포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 두 가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출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환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다른 많은 분야들이 있겠지만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배출되는 어떤 에어로졸이 대기 중 안에서 어떤 변환을 거친다든지 혹은 거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성이라든지 크기 분포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 그 영향이 이제 어떠한 영향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연구의 대상이나 과정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게 될 뭐 예를 들면 크라우드의 어떤 구름 내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강수라든지 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기상 쪽에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이 되어져 왔던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구름 물리라든지 혹은 강수 과정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연구들에 더해서 이제 에어로졸이 이러한 어떤 크라우드의 어떤 프로세스나 혹은 강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뒤에 좀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떤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제 클라이밋까지 같이 이제 연관이 되어서 결국은 에어로졸 크라우드 인터랙션 혹은 에어로졸 크라우드 프레시피테이션 인터랙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에어로졸 크라우드 그리고 클라이밋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살펴보는 그러한 연구들이 어떤 자연과학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특히나 최근과 같이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출되는 어떤 에어로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성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 이제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빛을
산란하고 흡수하는 역할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염성수 교수님도 아마 CCM 관련해서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배출된 에어로졸이 구름을 생성하는 CCM 과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 생성된 구름이 이제 강수와 더불어 혹은 구름과 더불어 태양 복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 이제 기후라든지 혹은 에어로졸 클라우드 인터랙션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름 입자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존재하느냐, 예를 들면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러한 어떤 변화에 따라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클라우드에 이제 빛을 반사시킨다고 해야 되겠죠. 알베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요. 또 그것이 이제 강수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지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제 어떤 선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피드백 과정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어떤 경로 내지는 서로 다른 결과를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러한 에어로졸 클라우드 인터랙션이나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에어로졸 스캐벤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벤징에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기상이나 기후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폴루션의 입장에서 광수 과정을 보는 건데요. 결국 스캐벤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과정이 이제 대기 오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떤 미세먼지의 예를 들면 농도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대기 중에서 배출되는 어떤 오염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지만 혹은 변환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제 건식 침적과 습식 침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디파지션과 웨 디파지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이제 세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강수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단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가 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공기가 좀 깨끗해지고 대기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맑아지는 느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가는 비가 온다든지 습한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강수가 온 후에도 먼지가 사실은 그렇게 제거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에어로졸의 이제 세정 과정, 스캐벤징 과정은 결국 입자의 어떤 농도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제 그러한 문제하고 이제 직결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감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지빌리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미세먼지의 농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헬스와 이제 영향을 깊은 연관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웹 프로세스가 결국 어떤 미세먼지 농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정 과정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그 강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정에 의한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프로세스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만 이제 존재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강수에 의한 입자의 세정은 이제 빌로우 크라우드 스캐벤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구름 하부에서 이제 빗방울이 돼서 비가 내리는 것이 이제 대기에 존재하는 에어로졸 입자를 세정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름 안에서 구름 입자와 에어로졸의 이제 인터랙션에 의해서 스캐벤징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인크라우드 스캐벤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서 사실은 입자가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입자 이제 제거되는 과정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크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CCN이 생성되는 것.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CCN 구름 입자화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에어로졸이 이제 제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강수에 의한 입자의 세정처럼 클라우드 드랍이 이제 에어로졸과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구름 안에 있는 에어로졸 입자가 제거되는 과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 인크라우드 스캐벤징과 이제 빌로우 크라우드 스캐벤징은 주로 이제 구름이나 강수에 의해서 입자가 제거되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습식 과정을 통해서 그 에어로졸이 이렇게 제거만 되냐면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고, 반대로 이제 그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클라우드 안에서의 액상 반응에 의한 황산염의 생성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그 클라우드 드랍 안에서 그 액상 반응이죠. 액상 반응에 의해서 이제 황산염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가스상 반응보다도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에어로졸 입자를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그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 에어로졸의 이제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이제 에어로졸이 하이그로스코픽하게 존재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일어났던 액상 반응과 같은 반응이 이제 에어로졸 상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 습도에 의한 그 수분에 의한 하이그로스코픽한 그로스뿐만이 아니고 액상 반응에 의해서 또 에어로졸이 더 생성이 되는 그러한 어떤 영향까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을 사실은 다 포괄해서 우리가 웹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클라우드 스캐벤징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 구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캐벤징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어떤 여러 과정을 또 추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뉴크리에이션 스캐벤징이라고 해서 이 에어로졸의 입자가 구름의 이제 은결 핵으로 CCN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에어로졸 입자가 세정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우드 임팩션 스캐벤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에어로졸 입자가 클라우드 드랍과 임팩션에 의해서 제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로우 클라우드 스캐벤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수에 의해서 에어로졸의 입자가 이제 제거가 되는데, 이 제거되는 과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디퓨전이라고 하는 확산, 그 다음에 차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인터셉션, 그리고 뭐 관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임팩션의 영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름 입자가 이제 에어로졸과 그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사실은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에어로졸 관련된 교과서에서 많이 보아왔던 필트레이션 시오리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그 필터가 있을 때 에어로졸이 이제 크기에 따라 확산에 의해서, 그리고 차단에 의해서, 그리고 관성 충돌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레인드랍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모양이 이 실린더 모양이죠. 그래서 보통 그래뉴얼 베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떤 구형, 예를 들면 포집체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강수 과정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필트레이션 시오리와 이제 강수 과정과의 이제 차이는 사실은 이제 그 콜렉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콜렉터가 사실은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고체인데 비해서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트림라인을 그려보면 강수 과정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이제 내부적인 유동이 조금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유동인데요. 이 2차 유동에 의해서 이제 스트림라인이 조금 더 콜렉터에 더 가까이 사실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들에 의해서 이제 세정에 의한 어떤 입자의 제거, 이런 것들이 강수 과정을 모사하는데 이제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액상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 반응은 이제 보통 이제 황산염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황산염의 생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광학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O2가 이제 OH를 만나서 설페이트를 생성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맑은 날의 가스상 반응에 의한 이제 황산염 생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크라우드 안에서의 이제 이 액상 반응에 의해서 사실은 발생되는 황산염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약간의 이제 케미스트리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크라우드 드랍의 pH라든지 혹은 크라우드 드랍 내에 이제 드랍의 워터 컨텐츠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드랍의 워터 컨텐츠, 기타 전구 물질의 뭐 농도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 사실은 이제 그 생성률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징 헤이즈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헤이즈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액상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높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영향을 주고받는 이제 지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은 이제 포그와 헤이즈에 의해서 이런 액상 반응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그에 의한 황산염의 액상 반응은 이제 구름과 마찬가지로 드랍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드랍에 있는 드랍 안에서의 액상 반응에 의해서 황산염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제 헤이즈는 사실은 에어로졸에 의한 오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에어로졸이 어떠한 조건, 이제 제일 대표적인 조건은 이제 RH가 높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상당히 그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에어로졸 워터 컨텐츠가 이제 증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액상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이제 pH인데, 이 pH에 의한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그 황산염의 생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사실은 혹은 관측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헤이즈 사례를 이제 이러한 경우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건 이제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액상 반응에 의한 에어로졸 입자의 생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이그로스코피시티를 좀 우리가 웹 프로세스의 얘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어로졸이 이제 그 클리어한 스카이에서는 주로 이제 그 빛의 산란과 흡수에 영향을 주죠. 이 과정은 사실은 이제 다이렉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에어로졸이 이제 구름의 생성이나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구름의 생성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어떤 기후에 미치는 영향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본다면,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이제 그 포화되는 상태, 포화 수증 기압을 그러니까 슈퍼 세츄레이티드 된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과정에서는 에어로졸의 입자가 이제 구름 입자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베이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은 이제 CCN에서 CCN을 통한 측정이나 그와 관련된 이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RH가 10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도 드라이한 에어로졸이 이제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그 수분을 머금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하이그로스코픽 그로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이제 그 수분의 양을 우리가 어떤 뭐 연력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하나의 팩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습도에 따라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그 적용하는 요소가 이제 조성과 크기에 따른 어떤 흡습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조성과 크기에 따라 이제 성장하는 그 에어로졸의 입자가 이제 결국은 다시 그 광학적으로 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입자의 성장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성장한 어떤 입자가 광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에어로졸 웹 프로세스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그 관련된 뭐 연구 내용, 물론 제가 뭐 모든 분야를 다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빌로우 크라우드 스캐벤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에큐어스페이스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이그로스코피스트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로우 크라우드 스캐벤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설명은 다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빌로우 크라우드 스캐벤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강수 그 입자, 즉 그 빗방울이죠. 빗방울이 이제 에어로졸을 만나서 입자가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 세정 과정, 필트레이션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에 의한 영향, 그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관성 충돌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거되는 효율이 높아지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또 제거되는 효율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중간 영역, 예를 들면 뭐 한 0.1 마이크론에서 한 1 마이크론 정도의 입자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은 오히려 그 입자의 세정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스캐벤징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뭐 간략하게 이 제거 과정을 좀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어떤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이 크기를 가진 입자의 농도라고 해야 되겠죠. 뭐 개수 농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매스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요 과정이 이제 결국은 이 스캐벤징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이제 요 값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몇 가지의 어떤 그 수식을 통해서 요 아래 이제 수식인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기 E라고 되어져 있는 이 콜리전 에피션시인데요. 이 콜리전 에피션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 예를 들면 디퓨전이냐, 인터셉션이냐, 인펙션이냐, 혹은 뭐 다른 뭐 포레틱 폴스를 집어넣을 것이냐, 혹은 뭐 일렉트로스태틱한 어떤 폴스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표현하는 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른 어떤 그 효율식을 가진 콜리전 에피션시가 강수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 과정에서 주로 이제 그 들어가는 그 파라미터는 일단 그 falling velocity라고 해야 되겠죠. 강수 입자가 이제 떨어지는 속도이고요. 그 다음에 강수의 그 크기, 강수 입자의 크기, 그 다음에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 그리고 이제 강수의 크기 분포, 그리고 여기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에어로졸과 강수의 이제 크기 내지는 크기 분포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에어로졸이라는 것이 혹은 강수라는 것이 이렇게 그 모노디스펄스하게 하나의 어떤 구간의 크기를 갖지 않고 상당히 그 폴리디스펄스한 그러니까 다양한 구간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크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이 다 인테그레이션으로 모사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수와 에어로졸 크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한 그 계산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특히 뭐 3차원 모델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이러한 그 다분산 강수나 에어로졸의 그 크기 분포를 다 고려해서 어떤 계산을 매 단계별로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수월하지는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그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라든지 레인드랍의 디스트리뷰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크기 구간별로 다르게 그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이제 모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강수의 크기 분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혹은 일반적인 관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즉, 강수 크기 분포를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측정 장비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수월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측정해서 언제나 이렇게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경우 강수의 경우에는 강수량, 그러니까 레인 인텐시티를 가지고서는 강수의 강도를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 강수량하고 강수의 크기 분포를 어떻게 연결 짓느냐에 따라 이제 이 복잡한 계산이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많은 예를 들면 콜리전 이피션시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수식들이 이제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피션시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 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이제 요 슬린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텀이 이제 디퓨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이 인터셉션, 그리고 세 번째 텀이 이제 인펙션의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빌로우 크라우드 스캐벤징과 관련된 표현식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슬린의 이큐에이션에 기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학자들에 따라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포레틱 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그 영향들을 이제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고, 혹은 이제 어떤 필트레이션 시오리를 좀 적용을 해서 다른 표현식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스캐벤징 에피션시를 나타내는 연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크기에 따라 디퓨전과 인터셉션 인펙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다양한 크기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세정 과정을 어쨌거나 이제 모사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자원을 들여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모사를 하게 되면 강수에 의한 세정 과정이 사실은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사가 되면은 사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델과 그 모델 결과값이죠. 사실은 모델 결과값과 그 다음에 관측값 그리고 이론 사이에 사실은 많은 불일치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일치하는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강수 과정이라는 것이 방금 얘기하는 이러한 그 어떤 드랍과 에어로졸과의 어떤 그 인터랙션에 의한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상적인 요인들을 사실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의한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어로졸과 드랍이 이제 폴리디스퍼스하게 그 모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정확한 모사, 특히나 이제 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폴리디스퍼스하게 모사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측 자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세정 과정,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과정은 주로 요 제거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건데 이 그 세정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그 복잡도를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이제 이러한 어떤 세정에 의한 에어로졸의 어떤 세정 과정에 의한 에어로졸 농도의 정확한 모사는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 이제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측정 자료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많은 차이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모델에서 혹은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캐벤징 코에피션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디퓨전과 인펙션에 의한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이러한 유쉐입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론식이라고 한다면 실제 측정 자료는 그보다 훨씬 높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결과들이 관측이 되고 또 이 측정 자료는 사실은 시점과 기관 어디서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사실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모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있는 여러 형태의 어떤 모델에 있는 스킴들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 강수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혹은 예측하는 농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CMA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언더 에스티메이트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PM 농도를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다는 거니까 세정이 조금 더 많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관측에 의한 평균 그 농도값이 22 정도인데 예를 들면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제한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모사된 결과값이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그 너무 과다하게 언더 에스티메이트 됐다는 건 과다하게 세정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예를 들면 강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모델이나 그 어떤 이론적인 어떤 세정 계수를 적용을 하였을 때 모델 간의 어떤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과정이 반드시 정확하고 어느 과정이 정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CMAC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제 빌로우 크라우드 스캡엔징 과정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 인크라우드 스캡엔징 과정만 사실은 들어가 있고 그것과 같은 비율에 의해서 에어로졸이 그냥 강수가 왔을 때 제거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묘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에피션시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다 제거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과소모의를 유발시킨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을 좀 프로세스를 예를 들면 크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게 되면 그 실제 이제 그 세정 강수 과정 중에 이제 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측정 자료에 근접하는 이러한 어떤 보사값들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강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일관되게 모든 퍼포먼스를 좋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보완적인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큰 그 측정값을 모사하는데 모델이 모사하는데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스캐벤징 코에피션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캐벤징 코에피션트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오더가 한 3오더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 1000배 정도의 차이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그 프로세스 스캐벤징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상당히 큰 그 차이.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이론적인 과정을 통한 걸 수도 있고 측정 결과에 준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그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스캐벤징 코에피션트를 이제 강수량에 따라 비교하는 이러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입자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게끔 만드는 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좀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3차원 모델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강수 사례에 적용시켜서 그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보아가면서 그 정확도를 높이려는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좀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이제 observation의 역할인데 결국은 이게 측정된 농도 값을 제대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측정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측정 자료로부터의 그 스캐벤징 코에피션트를 유추해서 그 값들을 그 이론치와 비교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도 뭐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긴 한데 지역에 따라 이제 그 디파지션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효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에어로졸의 특성에 따라 세정 개수가 이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죠. 물론 에어로졸의 특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측 기반의 이제 세정 개수의 도출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건 이제 그 한국외대 최용주 박사님이랑 좀 같이 하고 있는 그 분석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측정한 어떤 그 에어로졸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지역이죠. 우리나라 지역에 맞는 그 세정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값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이론치와 이제 비교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 조금씩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백령도와 제주 지역을 저희가 거의 한그 10여 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 이제 그 대기환경연구소 자료가 어쨌거나 이제 그 도출이 된 자료들을 일단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떤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크기에 따른 어떤 세정 계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의 크기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도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지금 이제 프레리미너리한 어떤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크기에 따른 어떤 세정 계수를 도출을 해서 이 값들을 한번 모델에 넣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에 기반한 어떤 값들이 이제 그 모델 결과값으로 나와서 측정 값을 그 비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세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입자 크기나 강수 입자의 어떤 복잡한 인터랙션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야 되고 기타 외부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델이나 측정 이론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어떤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주로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그 진행이 되어야만 이러한 어떤 그 예측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액상 반응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그 취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의 헤이즈 사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2차 에어로졸을 제거하는 것이 에어로졸 관리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가스상 반응에 의한 황산염의 생성을 얘기를 할 때는 그 SO2가 이제 그 설페이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OH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헤이즈가 예를 들면은 뭐 발생이 된다든지 혹은 어쨌건 태양광의 영향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이그 가스상 반응에 의해서 황산염이 생성되는 속도가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그뭐 디밍 이펙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포토케미스트리가 이제 감소하면서 결국은 황산염이 그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결국은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그 좀 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산염 생성이 급속도로 넘어 올라가지를 않는데 그 중국의 경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설페이트가 뭐 3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몇 차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얼하게 이제 그 황산염이 생성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지금의 이 과정으로는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 프로덕션을 올렸을까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이제 이 설페이트 생성에 이제 좀 미싱 소스를 찾자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헤이즈 케미스트리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라우드나 포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로졸 입자에서의 이제 헤이즈 컨디션인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SO2와 NO2가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NH3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되면 pH 값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pH 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황산염의 생성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근데 약간의 그 포지티브 피드백이어서 생성된 황산염이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고 급격하게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액상 반응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가스상 반응과 이제 액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액상 반응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H2O2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TMI라고 얘기하는 그 트랜지션 메탈 이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의 이제 pH 구간에 따라 생성되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비얼한 경우에는 이제 그 NO2의 농도가 많고 그 다음에 NH3가 상당히 풍부할 때다.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아직도 약간 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 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연구에 따라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높은 pH가 나올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반론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관련된 뭐 디스커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에어로졸의 이제 pH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에어로졸의 생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와 더불어 이제 전고 물질의 농도라든지 조성 이런 것들이 액상 반응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액상 반응에 의한 어떤 영향이라는 것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세정에 의해서 에어로졸의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과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웻 프로세스가 작용을 하는 경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뭐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스케일 어널리시스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오더를 한번 이렇게 뭐 비교를 해 본다면 몇 가지의 이제 그 파라미터를 넣어서 물론 이제 이것도 그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한없이 이제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드라이 디파지션의 그 오더를 뭐 한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오더라고 한다면 뭐 인크라우드의 스캐벤징의 오더는 한 마이너스 2승에서 마이너스 1승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로우 크라우드는 마이너스 4승에서 마이너스 1승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약간의 이제 아주 러프하게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어떤 값들을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값들을 넣었을 때의 값인데요. 그래서 결과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대략 한 요 정도의 그 범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범위를 넘을 수도 있고 지금 보여드린 범위도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것 자체가 뭐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질적인 어떤 에어로졸의 농도에 있어서 메커니즘에 대한 기여율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각각의 메커니즘에 따라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크라우드나 포그 같은 경우는 드랍에 의한 어떤 액상 반응에 의한 기여율의 그 요소가 중요하고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습도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액상 반응, 뭐 헤테로지니어스에 의한 리액션에 대한 기여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OH나 SO2 같은 전구 물질과 상당히 많은 농도의 영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pH나 드랍이나 포그의 경우 리퀴드 워터 컨텐츠, 그리고 에어로졸의 경우 에어로졸의 리퀴드 워터 컨텐츠, 그리고 전구 물질의 농도, 이런 것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좀 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그러면 좀 파라메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그 간략하게 한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조금 더 정교화해서 그 가스페이스 이제 박스 모델에 가스 리액션하고 액상 반응,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 그리고 스캐벤징 과정을 이제 넣고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값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변수들을 측정값이나 이제 이런 값들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에어로졸의 이제 액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력학 모델을 써서 pH와 이제 수분 함량을 계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로졸의 프로덕션 레이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 pH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분 함량은 어느 정도 저희가 모수화가 가능한데 pH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에어로졸의 이제 pH는 사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대표적인 어떤 pH 리즘을 가지고 반응 개수를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어떤 생성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에 대한 에어로졸의 특성하고 RH 값만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생성률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도 모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프로덕션 레이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맞게 조금 최적화하면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어떤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라든지 혹은 액상 반응에 의한 생성률을 모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그로스코피시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잠깐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흡습 성장하고 이 흡습 성장에 의한 광학적 특성하고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흡습 성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에어로졸이 이제 수분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물리적인 과정인 것이고요. 물리적인 파라미터이고요. 우리가 보통 뭐 스캐터링 인핸스먼트 팩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FRH라고 하는 거는 흡습 성장에 따른 광학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팩터와 이제 이 FRH의 관계는 그러니까 PM 농도, 에어로졸의 농도와 이제 우리가 보통 에어로졸 옵티컬 뎁스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은 지금도 이제 관련된 연구들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M과 이제 AOD의 이제 그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습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관측에 의해서 보고되는 PM의 농도값은 수분을 다 건조를 시킨 상태의 드라이한 에어로졸의 농도죠. 근데 보통 광학적인 특성값인 이제 에어로졸 옵티컬 뎁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지상 측정이 아닌 컬럼 자료이기 때문에 그에 의한 차이도 상당히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분에 의한 영향이 제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에 의한 영향을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수분에 의한 영향이 AOD를 계산을 할 때는 옵티컬한 프로퍼티니까 소위 얘기하는 여기에 이 FR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학적인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로스 팩터가 아니고
광학적인 특성이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그 그로스 팩터를 우리가 그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조성 특성에 따라 이제 그 카파라고 하는 원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학적인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스캐터링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그 미코드를 사용을 해서 드라이한 에어로졸과 이제 수분이 들어갔을 때의 RH 사항의 요 이제 그 결과값의 B를 통해 가지고 FRH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 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코드를 매번 돌려줘야 되죠. 드라이한 상태에서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RH가 주어졌을 때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디스펄스한 에어로졸의 크기를 고려해서 또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B 익스팅션 값 자체가 실질적으로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값도 사실은 그러면은 매번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값도 약간의 그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써서 마치 이 카파처럼 카파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옵티컬한 어떤 그 하이그로스코픽 파라메터를 저희가 이제 그 리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값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조성 값들을 그 예상 그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이그로스코피스트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게닉 에어로졸의 하이그로스코피스트에 대한 뭐 이건 이제 현재 그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그 올게닉 에어로졸에 대한 카파 값인데요. 근데 이러한 어떤 값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올게닉 에어로졸에 대한 물론 몇 가지 필요로 하는 그 값들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리프렉티브 인덱스라든지 뭐 이제 크기 분포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값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올게닉 에어로졸이 가지고 있는 스캐터링 이펙트, 즉 앞에서 말씀드린 요 카파 그 스캐터링 같은 값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이런 사이즈 디펜던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하이그로스코피시티에 대한 옵티컬 프로퍼티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간단히 몇 가지 결과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한 좀 그 모수화를 했습니다. 모수화를 해서 그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수분이 증가함에 따라 리얼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파의 값에 따라 카파 값이 크다는 거는 이제 물을 조금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에어로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에어로졸의 조성에 따라 이 카파 값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에어로졸의 이제 크기 분포에 따라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카파 스캐터링 값이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 미코드를 통해서 계산한 값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퀘이션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각각의 카파 값하고 카파 값에 따른 이제 이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 어프락시메이션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릴레이션 값 같은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저희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실질적인 3D 모델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든지 AOD의 영향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그러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하이그로스코피시티 관련해서는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어쨌건 입자의 흡습 성장과 광학 특성이 이제 미세먼지 농도와 기후적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성 및 크기 분포가 이제 습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일단 그 한 웹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웹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뭐 세정 과정이 되었건 아니면은 액상 반응이 되었건 혹은 흡습 성장이 되었건 대기 중 입자의 거동과 모사에 이제 사실은 상당히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메커니즘 따라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혹은 관측 자료와의 비교, 민감도 분석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장의 에어로졸 성장 혹은 강수 제거 혹은 여러 가지 대기 중 에어로졸의 그 어떤 변환이라든지 혹은 측정 자료의 비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혼란스럽지는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 웹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책 두서가 너무 있어가지고 아주 책에